안녕하세요. 해피트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의사이자 작가인 모건 스캇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저의 인생 책일 만큼 너무나도 큰 영감과 감동을 주었는데요. 이분이 의사인 동시에 자신이 겪은 감정을 작가라는 소질 있는 직업으로 잘 풀어냈음에 더 큰 감동을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쇼펜하우어도 지적한 것인데 저자는 삶은 행복한 것보다 문제와 고통의 절망 속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이 삶은 고해다 라고 시작하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문제를 피하려는 것인데 고통받기 싫어서 애써 외면하거나 덮어두기를 반복하면 사회적으로나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 능력에서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유년기 때부터 절대적인 의존자인 부모에게서 이러한 학습을 훈련받게 되는데 적절한 자부심과 도전정신, 실패해도 괜찮다는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와 고통투성이인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갈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교육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로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를 회피하기만 한다면 신경증과 성격장애를 앓을 확률이 큽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신경증은 자기 자책의 강도가 심한 사람이고 신경장애는 그 반대로 나를 제외한 외부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통점은 책임감인데 신경증을 앓는 사람은 이 책임감이 너무 강해 자신을 혹사시킨다는 것이고 성격장애인 사람은 자신에 대해 문제가 생겼음에도 자신의 탓이 아닌 사회나 배경, 남 탓으로 돌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인에게서는 흔히 내 얘기 같은데? 라고 느낄 만한 흔한 정신적인 질병으로 자리 잡았죠. 누구나 이 두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이것들의 중용이 지켜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칠 때라고 합니다. 삶의 문제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선택이 필요하고 이것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잘못된 선택일 수 있으나 이것 또한 나의 책임이고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시행착오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죠. 진정한 자기 훈육이란 한마디로 비본능적으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교육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렵죠. 그런데 고통을 마주하려는 사람도 드물 뿐더러 고통이 찾아왔을 때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기보다 단순히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위안은 기존의 지도를 수정하지 않고 정당화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놓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거짓스러움에 정면으로 맞서 타파하려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속이고 있지만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사람은 드물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모두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뿐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하는 이 드문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치려 고통을 택하는 것은 가히 대단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단순히 앞에 있는 쾌락을 쫓게 되어 있어요. 성숙하고 용감한 사람은 이 바로 앞에 놓인 마시멜로를 나중에 먹을 수 있을 만큼 미뤄놓고 먹습니다. 대신 그 앞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먼저 하고 고통과 직면하여 풀어나가죠. 이런 사람들은 삶의 균형 잡기에도 탁월해요. 균형을 잡기 위해 순간의 이익이나 욕망을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길고 넓게 보면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균형을 잃고 엎어져 더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사실 건강한 자아를 찾아가는 이로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옛 자아를 포기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흔히 질병적인 것으로 부르는 우울증은 신경성 우울증에 가까워요. 아주 약한 유년 시절에 부모에게서 자신이 충분히 소유하고 포기하고 실패를 경험해보아야 하는 것을 부모의 잘못된 훈육 방식으로 빼앗기게 되거나 회피, 절대적으로 자신에게 권한이 없게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그 어린 자아는 포기를 완수하지 못하는 성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포기를 완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옛 잘못된 자아를 놓지 못하고 자책하고 새로운 자아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이것이 신경질적으로 표현하고 성격 장애로 변질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자의 입장에서 사랑은 의지에서 나와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까닭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순간적인 감정에 의지 없이 행동으로만 휘둘리기 때문이죠.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2살 이하의 유년기 때로 돌아가는 기분과 비슷한데,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내가 움직이면 세상도 움직이듯 느껴지고 내가 배고프면 엄마도 배고프다고 느끼는 자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와 같죠.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행동하고 남을 신경 쓸 것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것이 이러한 시기와 같다고 해요. 상대방과 모든 것이 일치되는 환상에 빠지지만 이것은 반드시 끝납니다. 자아 경계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붕괴의 과정일 뿐이고, 이성과 사랑의 시작은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노력의 시작이지만, 대개 다르다는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끝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환상과 반대로 참사랑이라는 것은 의도에서 나와 행동으로 비춰지며 그것이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사랑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목적이 항상 다른 목적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은 누구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것이 너무 일반적이고 편협하여서 무신론자거나 무교라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세상을 바라보는 본인만의 가치관이나 신념이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의 영역을 괴물의 신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어릴 때 부모의 행동으로 인해 생겨납니다. 잘못된 견해와 가치관은 절대적으로 신의 역할을 하는 유아기 때 부모의 모습에서 본따오게 되죠. 이 잘못된 부분은 초기에 말했던 자신을 바꾸기 위한 영적 성장, 자신의 우주를 새로운 우주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생기는 고통과 이물감을 맞닥뜨리며 성장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에 따르면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공간에 비하면 의식의 공간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의식의 것이 반응하여 의식으로 도착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이것이 자신이 의식하는 행동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정신질환과 연결했을 때는 이는 무의식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식과 무의식의 부조화에서 빚어지는 마찰인 거예요. 내면 깊숙이에서 바라는 감정의 욕구와 생활하고 있는 의식적인 부분의 오차 때문에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인지하지 못할 뿐더러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부정하기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에서의 최종 목표는 이런 무의식과 의식의 접점 간격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이 게으름의 주된 형태는 두려움입니다. 현실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죠.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게을러집니다. 모든 두려움이 게으름은 아니겠지만 두려움의 상당수는 게으름에서 와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헤쳐나가는 것보다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편이 더 쉽고 끌리기에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 두려움, 고통, 괴로움의 공격을 성장, 사랑, 행복, 실천의 방어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모건 스카펙이 주장하는 나의 진실된 내면을 알아보고 한번 돌아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의식적인 것을 바라보고 환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내면의 뿌리를 보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꽃은 피었다가 시들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존재합니다.